안녕하십니까. 맨인블랙. 오늘은 여기 화랑유원지 안산입니다. 여기 그 세월호 그 참상이 있었을 때 그때 여기 분향소 만들어 놨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옆에 솔밭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굉장히 경관이 좋고 한데 오늘은 여기 와서 우리 한PD랑 출장 시리즈로 여기서 녹화 중입니다. 근데 우리 더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맨인블랙이라든가 혹은 우리 채널을 사랑해 주시던 분들이 불교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오다가 한PD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말고 달리하자. 아무래도 종교 편향적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라는 게 그 종교 문제를 갖고 이런 유튜브를 한다는 게 그 종교 단체나 이런 게 아니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세계사를 다루면서 거기에 종교 같은 챕터들도 같이, 어차피 세계사 중에 한 챕터들이니까 그렇게 다뤄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타이틀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원래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 사람을 추적하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왔지요. 그리고 그분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응원은 계속 해야 마땅하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 이제 많습니다. 그 성남시장 때만 해도 신출내기였습니다. 뭐 당의 지지 기반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 주자로 뭐 국민의 50%의 표를 받았던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같은 정도 유튜버들이 거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훌륭하게 해냈을 수 있는 자리에 가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좀 응원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언론이 다루질 않습니다. 혹시 다루더라도 굉장히 못된 것, 악의적인 것. 그래서 지금도 뭐 대장동 문제를 또 아마 또 수사선상에 또 올릴 거예요, 아마. 할 게 없으니까, 그놈들이.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정권은 이게 검사들이잖아요. 지금 허니문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뭐 2달 남짓 됐는데 대통령 취임한 지, 지지율이 지금 40% 초반에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그 지경입니다. 만약에 이걸 야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 했다면 지금 아주 처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 초반대의 지지율이 있다는 건 이 사람 정치 이제 나라 통치 못합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싫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유튜브 이걸 갖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어떤 개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자리 잡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구독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더 좋은 뭔가로 자리 잡힐 겁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민주당이 당대표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그러니까 1호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영화 방지법입니다. 이게 민영화 방지법에 이게 의미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권이 정권만 잡았다 하면 무조건 뭐를 민영화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영화를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된 거. 그러니까는 이게 형편없어서 안 돼갖고, 예를 들면 석탄공사라든가 뭐 광업진흥공사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민영화 시켜야지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더 선진 경영으로 해서 그걸 살려갖고 돈 벌으라. 근데 그거는 국가가 손해를 감당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걸 민영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 도둑놈들이. 안 되는 걸 민간한테 팔아갖고 해먹을 놈이 있으면 나와라. 이래야 맞죠.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공부 중에 국가기관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 통신, 상하수도, 항만, 뭐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항공이라든가, 이것도 꼈나 모르겠는데 항공도 기냐? 근데 아무튼 그것은 국가가 경영해야 마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걸 민영화한다고. 난요 요새 지금 뭐 한전이 뭐 몇십조를 손해를 봤네 어쩌네 막 이러면요, 아니 당연히 손해를 봐야지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공사라든가 혹은 가스공사라든가, 이건요 이익을 보면 안 되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가 경영해야 되는, 책임 경영해야 되는 그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건 그걸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거나 아무튼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게 전기, 상하수도, 항만, 철도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적자 본다고 값을 올리겠다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당연히 적자가 나야 돼요. 다른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국민들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시키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지, 그걸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말이 돼요, 그게? 전기 당연히 적자 나야 되고, 뭡니까? 상하수도 다 적자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무료로 주사 놔주고 이런 건 뭡니까? 이것도 다 복지 차원이에요. 그게 국민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거 무료로 백신 맞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물 마시고 불 떼고 기차 타고 이런 게, 전기 떼고 이런 게 전부 다 국가의 책무인데 이걸 손해 나니까 값을 올리겠다. 그러면요 그 국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그렇게 30조 40조 뭐 적자 난다는데 상여금부터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습니다. 그걸 줄여야지. 그러면 왜 그것들은 배따따닥이 하고 또 요번에 뭐라고 줘요? 공휴일 서민 소상공인 돕는답시고 어제 뉴스대 공휴일 그거를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루 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자들 어디 이런 식당 그런 데 일하는, 그거 돈 안 준답니다. 그거 법안을 지금 뭐 만든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대요. 이거 아주 미친놈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재명 우리 의원 말씀드리다가 엉뚱하게 쭉 가는데 하도 막 그쪽 얘기만 나오면 열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뭐 되지 마라고 그래도 됩니다. 나오면. 왜냐면 유권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을 그렇게 많은 당원이 지지를 하는데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건 뭔 소리예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지들이 하겠다는 소리지요. 이재명은 너는 손발 개얹고 그러고 네가 뭐 이번 대선 망쳤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식인데, 물론 이재명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임을 통감하지요. 그분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멈칫하면서 국회의원을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당 대표 문제, 민주당의 대표할 놈이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떠나서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거랑 견줄 만한 사람이 민주당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또 아닌 새끼들이 지가 하겠다고, 그리고 또 뭐 26살 먹은 거 뭐 누구야? 어떤 여자에게 하나 짜증나갖고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아. 나중에 보니까 이광재가 또 지 친구 딸 불러다가 그 지랄 해놨대. 원주에 뭐 권인숙이도 다 한 동네 애들이더구만. 그저 이동영 씨 그 방송을 저번에 보니까 대단하대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권인숙이도 원주였더구만. 그 고문 당했다는. 그리고 이광재 원주 25인가 6 먹은 애가 왜 또 이재명이 나오지 말라고 이러네 또 얘가. 그리고 또 무슨 엊그제 완도에서 일가족이 참상이 있었죠. 그것도 문재인 때문이래요. 얘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다 놓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지금도 언론이 계속 얘가 뭔 말을 하면 받아줍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걔가 무슨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비대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그냥 당원일 뿐이에요. 근데 왜 걔 어린애 말을 무슨 말만 하면 기자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사는 사라져버리고, 이재명은 그 사모님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순전 악담만 어떻게 발굴해내서 하려고 그러고, 주변 아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한 PD가 뭐가 잘못될까 봐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명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를 나오지 말라는 등 지가 하겠다는 등 한 놈들이 이재명이 새로운 당을 만들까 봐서 겁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겁이 나면 보따리 싸서 나가면 됩니다. 이 새끼들 나가지도 못해요. 왜 못 나간 줄 아세요? 민주당의 자산이 옛날 야당 할 때가 아니고 그 여당에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자산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 돈 욕심나서 나가지도 못해. 이 새끼들 나간다고 그러죠. 옛날 안철수 데리고 나가서 박지원이가 뭘 만들었던 거, 그때는 우연히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운대가. 그래도 전라도라는 데가 당장에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그 추풍낙엽으로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나마 안철수라는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는. 깜냥은 안 되나. 지금 안철수만한 놈도 없습니다. 나가겠다는 놈들 중에. 아무것도 거지 새끼들이에요. 자꾸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참에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면 탕평책을 쓰니 서로 협치를 하니 이런 개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감하게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독입니다. 그거 고름이 피야 안 됩니다. 당에 놔두면 더 힘듭니다. 민주당도 힘들고 이재명도 힘들고 우리 당원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쫓아버리는 수를 써야 돼요. 안 나가면은 아무튼 고사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공천 안 줘버리면 되죠. 그래갖고 대놓고 아예 그냥 몰아버릴 국리를 해야지. 같이 갑시다, 뭘 합시다, 적군도 한 표요, 이 사람도 한 표, 저 사람도, 그거 표 아닙니다. 이번에 이낙연을 따른 무리들이 이재명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그 의원들도 이재명 걔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슬쩍 발 들여놨다가 지금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떨어지니까. 그런 놈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바글바글 합니다. 몇 명 빼놓고. 그래서 이참에 그걸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완전히. 제가 지금 약간 격양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은 사실은 이 방송을 이 청취자분들이랑 상의 좀 하고 싶은 방송이었어요. 근데도 이재명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는 거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번 당사에도 제가 한번 가볼 겁니다. 이제 당대표.
저거 할 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하면서 구독자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저희로서도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빼서 이렇게 우리 한 PD 굉장히 피곤하게 지금 걸음 걷는 것도 막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독자라도 늘고 방송이 좀 활성화돼야 이게 하는 재미가 있지요. 근데 제가 욕지거리 하고 막 그러면요 또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욕지거리에서 이재명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미 어느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좀 더 점잖은 포지션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이제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했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됐고 지금 곧 당 대표가 될 거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그 가짜게 내가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이재명 이러면 이게 이재명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을 망쳐요. 어쩔 수 없이 숭악한 놈들이 나타나면 제가 못 참고 욕이 한마디씩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그 청취자들, 우리 구독자들 입맛에 맞추자고 아니 꼭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나와서 한 거지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이건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좋아했던 거죠. 제가 일부러 구독자 때문에 욕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방송을 어떻게 키를 잡아가느냐 이걸 갖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 PD는 나한테 제가 이제 세계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다루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랫동안 만화 연재를 했었어요. 신문에. 그러면은 그거 한 챕터만 갖고도 방송 한두 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버전의 세계사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방송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들으시는 분들이 한마디씩이라도 뭐라도 말을 하나 좀 올려주세요. 뭐냐면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싫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얘기를 했으면 예수 얘기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라든가 이런 저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통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래도 기왕이면 여태까지 같이 해왔던 우리 구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가능하면 그걸 충족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아무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에 다시 타이틀도 다시 아마 붙일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겸 방송을 한번 이 화랑유원지 유서 깊은 데입니다. 이름이 왜 화랑유원지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성이 된 게 박정희 정권 때 조성된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아무 뜻 없이 화랑유원지라고 군인들이 갖다 붙였을 것 같아요. 여기 화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튼 화랑유원지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